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역함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역함수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새 함수 fgh에서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로 대응을 시키겠다는 거지. 기존에 함수가 있었는데 화살표의 방향만 바꾸어서 반대로 대응을 시키겠대. 그렇게 했을 때 집합 y에서 집합 x로의 함수가 되는 것을 골라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함수들은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였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함수에서 그 화살표의 방향만 반대로 바꿔서 대응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y에서 x로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되는 그러한 함수가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자, 그럼 f부터 보면은요, f는 지금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 함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안 되냐면 y가 정의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요 2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2는 화살표를 안 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번씩은 화살표를 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역방향을 봤을 때도 요 2 때문에 함수가 안 돼요. 왜냐면 2가 화살표를 2번 쐈거든요. 한 번만 쏴야 되죠. 지금 요 h라는 함수를 보면 정확하게 역방향의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럼 복귀해서요. 복귀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봐보면 f라는 함수의 역방향이 이 역방향이 함수가 안 됐던 이유는 애초에 f라는 함수의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2라는 녀석이 화살표를 안 쏘게 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g라는 함수를 보면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y 값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대1 함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방향에서 요 2가 화살표를 여러 번 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럼 이렇게 h라는 함수처럼 이렇게 역방향의 함수가 되려면 1에서도 안 되고 1에서도 안 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치역과 원래 함수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하고 또 1대1 함수여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될 때만 비로소 그 역방향도 함수가 될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를 통해서요. 그래서 보면은 f가 1대1 대응이면, 그쵸? y의 각 원소 y에 대해서 y는 fx가 되게 하는 이 x가 정의역 내 원소 x에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y의 각 원소 y에 대해서 y는 fx가 되게 하는 x의 원소 x를 그 y에다가 x를 대응시키면 결국 y를 정의역으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의 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역방향을 함수로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만, 기존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의 역방향이니까 이걸 f의 역함수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거 읽을 때는요, f의 역함수 또는 f의 인버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v 발음이에요. 인버스. f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특징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거 아주 잘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데, 자, f의 x는 y잖아요. 그죠? x가 f를 타고 가서 y에 도착했으니까 f의 x는 y입니다. 그러면 이 f 인버스라는 함수는 y를 이 함수에 태워서 x에 도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f 인버스 y가 x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얘하고 얘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fx가 y면 f 인버스 y는 x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f 인버스라는 함수는 y를 정의역,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고요. 이때 f 인버스 y가 x가 되게 하는, 자, 이러한 함수가 바로 f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볼까요? 자,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거고요.
F1이 3이니까 F 인버스의 3은 자 역방향 이게 F 인버스니까 F 인버스의 3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F3이 2니까 F 인버스 2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F의 역함수 F 인버스의 성질을 좀 알아봅시다. 방금 선생님이 확인해 본 것처럼 y가 fx면 x는 f 인버스 y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잘 보세요. 지금 f하고 f 인버스 그리고 f 인버스랑 f를 지금 합성시킨 거야. 합성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 자 f 인버스 서클 fx 자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해 주는 거지 얘들아 그지? 그럼 fx는 지금 뭐야? fx는 y야 y 그지? 그럼 f 인버스 y는 뭐야? 그쵸 x예요 x.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보세요. 이 함수에 의해서 x가 그대로 x로 뱉어냅니다. x가 그대로 x가 되죠. 그리고 다시 요 함수도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y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x를 집어넣어주고 여기를 y를 집어넣어준 이유는 뭘까? 요 f의 정의역은 라지 x고 f 인버스의 정의역은 라지 y였기 때문이야. 그치? 그럼 f 인버스 y는 요거 먼저 계산해주면 요게 x예요 x 그죠? fx가 되고요. fx는 다시 y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y가 y로 나와버렸어요. 이런 함수가 바로 뭐야? 항등함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랑 이 함수, 원래 함수랑 그 녀석의 역함수를 합성시킨 함수는 각각의 집합에서 항등함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y는 fx면 x는 f 인버스 y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f랑 f 인버스를 합성시킨 녀석은 항등함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역함수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요. 보세요. 자 함수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의 원소를 x로 하고 치역의 원소를 보통 우리가 y라고 하죠. 그래서 y는 fx의 역함수를 x는 f 인버스 y라고 했는데 우리가 함수의 관계식을 표현할 때는 정의역을 x로 표현하고 치역의 원소를 y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요거에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x하고 y를 바꿔서 y는 f 인버스 x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식을 x에 대해서 풀었죠. x는 어쩌고 푼 후에 x하고 y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f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 y는 f 인버스 x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존의 식을 x에 대해서 풀어요. x는 이렇게 풀란 얘기야. x는으로 정리하라는 소리지. 그 후에 그 식 자체를 x하고 y를 서로 바꿔서 y는 f 인버스 x로 적어달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한 1차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단계가 뭐예요? x에 대해서 풀겠다는 거야. 이 식을 x는으로 정리하라 그 소리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x는 1을 넘겨. 그러면 y 마이너스 1이지. 이걸 x는으로 정리하라고 이렇게. 양변을 2로 나눠. 그는 2분의 1y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이게 역함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정의역을 x로 공역을 치역에 있는 원소 y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x하고 y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관계식은 y는 어쩌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x 자리에 y,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결국 답은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바로 이게 이 함수의 역함수란 소리야. 물론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거 먼저 y하고 x를 바꿔줘도 괜찮아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게 이 부분이니까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요. 그럼 x는 그 다음에 x 자리에 y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2y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요거를 y에 대해서 풀어줘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2y는 넘어가면 x 마이너스 1이고요. y눈으로 풀어주면 양변에 2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결국 역함수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함수의 성질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지금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각각 역함수를 가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일 것이냐? f의 역함수의 역함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정역 x, 공역 y에 대해서 x에서 y로 보내는 함수가 f라고 하면 그 역방향의 f 인버스였죠. 그죠? 그러면 f 인버스의 인버스, 다시 이거의 역방향,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 f 인버스의 인버스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f 인버스 인버스는 결국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방향을 생각하면 쉬워요. 이거의 역방향은 결국 이거니까 이게 지금 뭐야? f지. 그래서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역함수. 요거 이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g 서클 f 자체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의 선생님이 이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f고 z에서 y로 가는 함수가 g라고 해봐요. 그러면 x에서 y로 한 방에 가는 요 함수의 이름은 뭐야? 요 함수 우리가 뭐라고 적어야 돼? 그렇지? g 서클 f라고 적어야 돼. 그지? 그래야지 계산할 때 계산상의 이유 때문에 f하고 g의 합성함수는 g 서클 f라고 적는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함수는 뭡니까? g 서클 f라는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g 서클 f의 역함수입니다. 이 함수가요. 그러면 이건 뭐야, 얘들아? 이 함수는 이 함수와 이 함수를 합성한 거야. 맞잖아, 그지? 이 함수가 지금 뭐야? g 인버스야. 이 함수는 뭐니? f 인버스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g 서클 f의 역함수는 f 역함수와 그쵸? g 역함수와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킨 건데 뭘 먼저 적어야 되겠니, 얘들아? 얘가 지금 먼저 여기에 있는 원소랑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g 인버스가 뒤로 와야 돼. 그지?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먼저 얘를 만난 후에 얘를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적혀 있어야지. 그지? 그 다음에 f 인버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맞네, 그지? 그러니까 결론을 놓고 보면 어때, 얘들아? g 서클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전체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f 인버스가 먼저 오고요. 서클 g 인버스. 순서가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셔야 돼요.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보자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만약에 뭐 f 서클 g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데? 순서를 먼저 바꿔줘야 돼. 그래서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